저는 평범한 학생분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프로까지는 상당히 오버 스펙이고 M2 아이패드 에어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대략 한 달쯤 써본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실사용 리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직접 사와서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 다 합쳐서 이거 하나 쓴다고 200만원 조금 넘게 썼나? 이거 본전 뽑아야 되는데 아무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써보면서 첫 번째 포인트, 상당히 얇고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이거 언박싱 때도 얘기했고 당연한 걸 왜 말하지 싶죠.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상당히 크게 체감이 되는 게, 저는 처음에 구매할 때 5.1mm로 애플이 막 호들갑을 떨길래 굳이 이렇게 얇아도 되나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케이스랑 같이 썼을 때 제품 자체가 1mm 정도 줄었다 보니 이런 두꺼운 케이스를 써도 그렇게 막 두껍다는 느낌이 크게 없더라고요. 물론 워낙 얇다 보니까 제품 두께보다 케이스 두께가 더 두꺼운 경우가 많긴 했는데 거의 뭐 얇은 공책 수준 두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게도 11인치 기준 20g 더 가벼워졌고 13인치는 무려 110g 정도 가벼워졌는데, 참고로 갤럭시 탭 S9 무게가 대략 한 500g 정도인 걸 생각하면 동일한 인치인데 무려 50g 이상 가볍다 보니 자주 들고 다녀야 되는 학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 입장에서는 50g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특히 애플 정품 케이스들도 무게가 20g 정도 가벼워졌다 보니 자주 밖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상당히 얇고 가벼워진 무게가 체감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는 서드파티 액세서리 호환성인데, 보통 타사의 경우 태블릿 폼팩터가 변경이 되면 보통 초반에는 공식 액세서리를 제외하면 서드파티 업체에서 케이스를 출시할 때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번 아이패드는 프로 11 1세대 이후로 6년 만에 폼팩터가 바뀌어서 기존 케이스 액세서리들은 호환이 안 돼서 새로 다 사야 하는데, 좀 놀라운 점은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로지텍이나 ESR, 슈피겐 등등 거의 웬만한 메이저 업체들은 이미 서드파티 액세서리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40만원 하는 매직 키보드를 살 필요가 없어졌고, 뭐 싸면 2만원대에서 20만원대 로지텍 키보드 케이스까지 현재 판매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빠르게 서드파티 액세서리가 나왔다면 굳이 40만원 주고 매직 키보드는 안 샀을 것 같긴 합니다. 결론은 액세서리 선택의 폭이 확실히 아이패드가 가장 넓고 빠르게 출시를 한다. 세 번째는 화면 밝기입니다. 참고로 아이패드는 전작까지는 모든 모델 LCD에 기반한 패널을 탑재했는데, 그렇다 보니 화면 밝기라든지 색감, 트루 블랙 표현 등등에 있어서 올레드에 비해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면서 기존에 아쉬웠던 모든 부분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SDR 화면 밝기가 70% 정도 올라가면서 무려 10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진짜 야외에서 쓰던 실내에서 쓰던 상당히 쨍한 밝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야외에서 혹은 조도가 좀 밝은 카페 같은 곳에서 한다면 충분히 화면 밝기에 체감이 되지 않나. 추가로 번외이긴 한데 올레드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고질병이라 해야 되나? 블루민 형상도 거의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명실상부 성능인데, 맥보다 더 빠르게 최초로 아이패드가 먼저 M4 칩셋이 탑재가 됐는데, 이게 진짜 여러모로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탭 S9과 비교해봐도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물론 1년 정도 출시 텀이 있긴 하지만 오래 쓴다 가정하면 깡 성능이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 판울림 3번 정도 받아도 빠릿빠릿하게 쓸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2018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가 지금 아이패드 OS 18 최신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 만큼 오래 쓴다면 더더욱 성능이 좋을수록 좋겠죠. 원신도 돌려보면 거의 완벽한 풀옵션 60프레임 플레이가 가능했고, 옵션을 타협하면 110Hz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초고사양 게임을 한다면 좀 체감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초고사양 게임이나 고사양 영상 편집을 제외하면, 제가 M1 아이패드 프로를 이전에도 쓰기도 했지만 솔직히 다른 실사용에 있어서 딱히 막 성능 차이가 난다 하는 건 제가 좀 못 느껴봤습니다. M1도 지금 너무 넘사벽 태블릿이긴 한데, 물론 뭐 M4가 AI 연산이라든지 추후에 나올 애플 AI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키려고 빠르게 앞당겨서 내어놓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약간 성능이 좀 오버스펙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 번째는 애플 펜슬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매직 키보드도 쓰고 있긴 한데 이건 뭐 좋다 해도 가격 때문에 선뜻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가 힘들지만, 애플 펜슬 프로는 상당히 쓸만한 게 햅틱 피드백을 지원하면서 뭔가 특정 동작을 할 때마다 기분 좋은
좋은 진동, 아이폰에 있는 진동 느낌을 이제 애플 펜슬에서도 느낄 수 있고, 배럴롤, 회전을 시켜서 펜 굵기들을 조절한다거나 스퀴즈라고 해서 팔레트를 띄우는 것도 이제 필기라든지 그림을 자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단순 동작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다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유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메모장만 지원하는데 호버링과 연계해서 펜을 쓸 때 그림자가 생기는 디테일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2, M4 아이패드 에어 프로의 경우 기존엔 세로 상단에 전면 카메라가 있던 게 이번에 가로 중앙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가로로 이동한 게 더 이득인 부분이, 보통 화상 채팅을 할 때 세로로 하기보다는 가로로 배치해서 화상 채팅을 하는데, 기존 아이패드의 경우 가로로 하면 뭔가 왼쪽에 삐딱하게 보여주는 느낌이지만 M4 아이패드는 완전 정중앙을 보여주죠. 그리고 케이스 거치대나 액세서리들도 이렇게 가로 형태로 쓰게 만들어 놨다 보니 저는 사소한 변화지만 바뀐 게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쉬운 점, 필기라든지 생산성 위주로 한다면 저는 11인치보다는 13인치를 더 강력 추천드리는 게, 제가 비교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인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11인치로 영상 편집, 물론 뭐 간단한 편집들은 괜찮긴 한데 이걸 상업 용도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다익선, 영상이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위젯 면접들이 11인치보다는 13인치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필기도 좀 빡세게 하거나 하면 11인치는 약간 부족한데 13인치는 A4 사이즈와 비슷하다 보니 실제 공책 같은 느낌은 13인치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만 봐도 뭐 의대생이라든지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3인치를 쓰기도 하고, 혹은 아이패드로 블로그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다 13인치를 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애플도 이걸 알고 에어 13인치를 출시한 거 아닌가. 그리고 물론 가격도 최대 단점이죠. 타사 대비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격 또한 압도적인데, 문제는 아이패드 프로를 대체할 만한 대안 같은 게 없다는 건데, 저는 이거 출고가 150만 원부터이긴 하나 보통 아이패드만 사고 끝, 이게 아니죠. 매직 키보드나 애플 펜슬까지 이것저것 사기 시작하면 토탈 가격이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솔직히 200만 원이면 노트북 같은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애매합니다. 물론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원하고 돈도 많다 하시면 크게 제가 하는 말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가격이 가장 걸림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학생분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프로까지는 상당히 오버스펙이고 M2 아이패드 에어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 실제로 저도 프로보다는 에어를 더 추천드리고 있는 만큼, 저같이 테크충이거나 정말 아이패드로 생산성, 상업 용도로 쓰거나 하지 않는다면, 학생분들이 쓰신다면 저는 에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걸 제외하면 솔직히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 아주 잘 나왔고 압도적인 태블릿인 건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